시청자 여러분, 온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큰 이벤트, 우리가 보통 지구촌 3대 이벤트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도 짐작하시겠지만은 뭐가 있을까요? 올림픽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월드컵, 우리 너무 열광했었죠. 그리고 하나가 바로 박람회입니다. 세계 박람회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 3대 이벤트인 박람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바로 여수 세계 박람회죠. 앞으로 한 100일 정도밖에 지금 안 남았는데 준비가 한창이고요.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런 그 여수 세계 박람회를 한번 좀 국가 차원에서 홍보도 좀 할 겸 이런 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모신 분 바로 여수 박람회를 총괄하시는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재경부에도 많이 계셨고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김근수 여수 세계 박람회 사무총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words on. 김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그냥 그 박람회 이거 처음부터 다 그 챙기는 일을 하셨었는데 예. 정신 없으셨죠? 예, 그동안 이제 저희가 벌써 이제 사무총장직을 맡은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네, 2년 되셨군요. 저희가 또 작년 또 7월부터는 6월 말부터 여수 현지로 내려가서 여수 시민이 돼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업무를 쭉 수행해 왔는데 네. 이제 어느덧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0일도 안 남았네요. 그래서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고 90일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재경부에도 계셨고요. 또 예.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도 계셨는데 어떻게 또 이런 일에 관련하시게 되셨어요? 예, 제가 원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부에서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네. 금융 재정 분야를 쭉 했었고 나라 국관직인 국고국장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국가브랜드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생기면서 네. 국가브랜드위원회 이제 단장으로 가서 국가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게 우리나라 국격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많이 배우고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 5월에 네.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명을 받고 이제 왔는데 그러셨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박람회야말로 세계박람회야말로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갖고 또 그거와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큰 행사를 맡게 된 사무총장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당연히 연결이 그렇게 되겠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위해 가지고 그 사무총장님이 여수박람회를 처음에 어떻게 유치하게 됐는지 그때 예. 한번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막 생중계도 막 해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너무 잘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처음에 유치하게 됐고 그 과정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여수 세계박람회도 네. 유치할 때는 굉장히 아주 열기가 뜨거웠고 그랬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모든 국제 행사라는 게 상당히 오래전에 그 유치가 돼갖고 이제 준비를 해오거든요. 근데 저희 여수 세계박람회도 이미 옛날부터 이제 그 유치를 하려는 노력을 했었고 첫 번째 시도는 2002년에 이제 그 저희가 상해 그 다음에 모스크바랑 이렇게 경쟁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애석하게도 아슬아슬하게 이제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재수를 한번 해갖고 2007년 11월 달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는 경쟁 국가가 폴란드와 모로코였습니다. 특히 이제 모로코는 아프리카 이제 북단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아직까지 세계박람회를 개최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모로코가 이제 얻고 저희랑 경쟁이 붙었었는데 저희 여수 세계박람회도 이제 한 번 떨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해갖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갖고 2007년 12월 달에 이제 그때 저희가 유치가 됐는데요. 네. 그 당시 여수 시민들이 이제 총 인구가 3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10만 명의 여수 시민들이 거리로 다 나와갖고 다 환호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게 또 축하 행사가 열리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 열기가 지금은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제 개최를 100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다시 또 이제 열기가 이제 본격적인 열기가 되겠죠. 이제는 개최 열기니까. 그렇죠. 살아나서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아마 개최될 걸로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무총장님, 우리 사실 박람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잘 사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 3대 이벤트라는 박람회가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서 뭐 주관을 해서 어떤 규모로 이게 어떤 의미를 이 세계 박람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옛날에 대전 엑스포도 한번 열렸었죠. 예. 그럼 그 엑스포하고 지금 이거는 같은 뭐 성격인 건가요? 어떤 제가 거죠? 조금 좀 설명을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박람회라는 게 이제 185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0년 전에 영국의 런던 그 하이드 파크에서 최초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드 파크에서 그때는 박람회장 내에 네.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때 그 유물이 남아 있는데 유리와 철근을 이용해서 박람회장 건물을 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유리랑 철근 건물이라는 게 흔한 건물 중에 하나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최첨단의 그게 이제 그 건축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박람회를 열면서 증기 기관이 처음으로 이제 그 선을 보였습니다. 크리스탈 박람회에서. 그래갖고 박람회가 시작이 돼갖고 이제 쭉 박람회가 이제 많이 열렸는데 현재까지 111번이 그러니까 2010년에 열린 상해 박람회가 111번째고 저희가 이제 112번째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65년에 시작된 박람회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진 게 지금 이 박람회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박람회가 1년에 한 번씩도 열리고 이렇게 이제 자주 열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람회를 좀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야겠다 그래갖고 1928년에 세계 박람회 기구라는 게 생겨갖고 그 박람회 기구에서 박람회를 이제 개최 주기도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박람회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마치 올림픽에는 IOC라는 국제기구가 있고 월드컵에는 FIFA라는 또 국제기구가 있는 것처럼 BI 세계 박람회 기구가 세계 박람회를 관장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893년에 시카고 박람회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박람회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1893년. 그때도 박람회를 참가하게 시카고 박람회를 저희가 참여를 처음 했는데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대한제국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그때 이제 고종황제 시절에 참여를 해갖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시카고 박람회장 내에 자그마한 이제 정자를 져놓고 그 정자 안에 이제 우리 의복 도포라든지 가시라든지 담뱃대라든지 뭐 우리 이제 전통 그 재밌네요. 특산물 같은 것들 갖다 이제 처음 이제 전시를 했었죠.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람회도 이제 조금 또 공인 박람회라 하더라도 BI가 공인하는 박람회더라도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는 뭐 큰 차이는 없었고요. 여러 가지 박람회들이 이제 이렇게 열려왔었는데 최근에 와서 박람회를 공인 박람회를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등록 박람회라 그래갖고 등록 박람회는 5년을 주기로 이제 열립니다. 상해 박람회는 일종의 이제 등록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등록 박람회는 주제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 관련되는 어떤 주제도 구현할 수가 있고 기간을 6개월로 이제 좀 잡고 있습니다. 등록 박람회는. 근데 저희 대전 박람회나 여수 박람회는 기간이 인정 박람회라 그래갖고 저희는 주제가 딱 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기간이 3개월로 이제 제한돼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공인 박람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인정 박람회는 등록 박람회가 5년마다 열리는 중간에 한 번을 이제 열게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인정 박람회인데 저희 뭐 위원님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저희 박람회 주제가 뭔지 잘 모르시죠? 모르겠어요. 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수 세계박람회의 주제는 해양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을 주제로 한 그런 이제 박람회를 이제 하는 거고 대전 박람회 때는 테마가 있는 박람회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인정 박람회라는 표현을 안 쓰고 특별 박람회다, 스페셜 엑시비션이다 그래갖고 특별 박람회라는 말을 갖다 전문 박람회다, 특별 박람회다 이런 명칭을 썼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등록 박람회, 인정 박람회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복잡한 여러 가지 박람회가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하는지를 그럼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2년 전에 상해 엑스포 열렸었죠. 예. 그때하고 이번에하고 차이점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이제 상해 엑스포를 네. 그때 당시에 다녀왔습니다. 상해 엑스포는 저희보다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우선 중국이란 나라 특성이 큰 나라고 인구도 많은 나라였습니다만은 상해 엑스포도 여러 가지 박람회 역사상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선 7,300만 명이라는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한 박람회가 됐고요. 박람회 면적도 제일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의 시민 의식을 갖다가 고양시키는 데도 네. 많은 도움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저희 여수 박람회는 인정 박람회다 보니까 면적 제한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저희 장점은 뭐냐면은 아름다운 여수 앞바다를 다 사실상의 박람회장으로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박람회장에 오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른쪽으로 아름다운 오동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장 바로 건너편에는 섬인 남해 섬이 이제 그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요번에 육지 면적은 25만 평방미터로 제한이 됩니다만은 바다를 포함한 또 오동도를 포함한 일대를 사실상의 박람회장으로 다 활용하기 때문에 상해 박람회에 못지않은 그런 또 우리 크기도 자랑한다고 저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징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같은 데서도 바다를 주제로 하는 박람회는 있긴 있었습니다. 네, 있었군요. 근데 저희는 차이점이 뭐냐? 세계 처음으로 바다 위에다가 전시관을 쳤습니다. 저희가 꾸미고 있는 주제관, 그러니까 박람회의 주제를 표현하는 이제 그 전시 건물이 되겠죠. 그 주제관을 바다 위에다가 이제 그 말뚝을 박아갖고요. 걷다가 이제 슬라브를 치고 네.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이 아마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계실 텐데, 이따가 이제 한번 그 전시관 같은 걸 자세히 좀 말씀을 듣기로 하고,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테마가 생명 있는 바다, 그렇죠? 아까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입니다. 숨쉬는 연안. 예. 그 여수 일대가 저도 이렇게 남해안을 가봤는데, 저는 뭐 어려서는 못 가봤어요. 그러다가 몇 해 전에 가보니까 예.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통영 이쪽, 여수 이쪽이 남해안이 난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못 봤어요. 예.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그 대표단 무슨 참가국 회의라는 게 있었다고 예, 그러죠? 3차 참가국 회의가 서울과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서 서울에서 열려셔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그대로 여수를 갔다가 거기 그 주변의 환경을 보고 뭐 굉장히 놀랬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수에는 크고 작은 섬이 315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수 육지 쪽에서 보면은 여수는 모두 앞에 호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섬들이 앞에 일종의 다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고요한 호수 같습니다. 여수 앞바다들은.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가 착안을 하기는 이런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을 활용을 해갖고 문화예술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꾸미자 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공연장을 만들고 거기서 여러 가지 공연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 앞바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들이 있는데 저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유럽 쪽에 가면은 특히 그리스 뭐 이쪽에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되었고 아름답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더 아름답습니다. 세계적인 진짜 그 여수와 통영 또 그 남해안 일대를 이루는 그런 해안선은 진짜 세계적인 인류의 아주 해안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고 이번에 그 참가국 회의에 300명의 외국인들이 오셔갖고 이제 준비 현황을 점검을 하고 또 여수 현지를 방문하셨는데 진짜 아주 그 감탄사를 갖다가 연발하시면서 네. 이렇게 아름다운 진짜 박람회는 처음 봤다. 진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든다는 말씀들을 갖다가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그 여수와 그 남해 아름다운 해안을 배경으로 이제 경제와 문화가 예. 만나는 그런 예. 공간으로서 아무튼 기대가 되는데 우리가 그 조금 전에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거를 이제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이 블루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예, 써서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블루 이코노미 설명을 예. 좀 해주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람회 오시는 관람객들께서 네. 꼭 좀 얻고 가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오늘날 사실 그 우리 기후 변화라든지 또 자원 고갈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요새 그 날씨 변화가 상당히 옛날보다 심한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뭐 엄청 심지어 춥기도 하고요. 2012년을 예. 지구 멸망으로 보는 예언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마야력도 올해 예. 종말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예.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정도로 생태 변화가 많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여러 가지로 그 위기를 겪고 있는데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가시고 앞으로 바다가 인류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네. 것을 인식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왜 그러냐면은요. 바다가
바다에 지금 지구 생명체의 90%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산소의 75%를 바다가 그 생산해 네. 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50%를 바다가 정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바다는 또 무궁무진한 그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하고 중국이 이제 그 휴대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히토리라는 그런 흙이죠. 일종의. 그렇죠. 흙 문제로 이제 여러 가지 분쟁도 일어나고 그랬는데요. 태평양의 그 바닷가 속에 들어가면 그 히토리가 무한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알게 됐는데요. 사실은 바닷속은 우주보다도 더 모르고 있습니다. 바다가 사실은 우리 저 에베레스트 산이 8,000m가 넘는다 그러지만 바닷속에서 가장 깊은 해구인 마리아나 해구는 1만 미터가 훨씬 그렇죠. 넘는 그런 해구 필리핀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지금 바닷속까지 내려간 게 4,000m 이상은 더 내려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다는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몰랐던 부분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번 해양 엑스포를 통해 갖고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앞으로 인류의 희망을 바다에서 찾아야겠다는 해법을 갖고 가야 되는 게 이제 저희 여수 엑스포라고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번 MB 정부 들어가지고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거를 국가 정책의 화두로 삼았는데 이제 앞으로 블루 이코노미라는 그런 예. 새로운 용어도 한번 예. 국가 아젠다로도 한번 바다 매력적이죠. 예. 그렇죠. 개척할 분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고요. 자, 무엇보다도 궁금한 게 지금 여수 엑스포 참가국이 100여 개국이 넘죠. 그렇습니다. 그 참가국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당초 목표를 이제 100개국으로 잡았었는데 현재 106개국이 참가 신청을 했고 국제기구가 9개 국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9개 국제기구가 이제 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 주최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할 경우에 107개에다가 국제기구가 9개를 더하면은 116개 국가와 기구에서 참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소장님, 북한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북한 뭐 온다 안 온다 뭐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북한이 마지막까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아직 의사 표시가 없는 건가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 BI 파리 총회 때 네. 북한의 그 참가를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했고 그랬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확답이 없는 그 상태이다만은 북한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전시 공간을 한 그 360평 되는 전시 공간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참가를 하면은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북한의 그 전시라든지 이런 것도 도울 만반의 준비가 있습니다. 북한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여러 그럼요. 가지 측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마지막까지 저희는 이제 기다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하여튼 공간이라도 미리 마련해 놓고 예. 유도를 하면은 또 예. 막판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죠. 예. 여수 엑스포에 대한 세계인의 어떤 그 관심이라고 할까요? 예. 우린 사실 잘 모르겠는데 조금 해외 홍보 쪽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도 물론 들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런 세계가 지금 세계 여수 엑스포에 보내는 어떤 뭐 관심, 뭐 기대 이런 예. 상황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해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은 홍보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문제가 아무래도요. 많이 예, 들어갔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제 엑스포를 좀 가까이 놔두고 개막을 가까이 놔두고 집중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 동안은 조금 좀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로뉴스 같은 걸 통해서 CNN을 통해서 이제 계속 여수 세계 박람회를 알리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참 그 다행스러운 게 CNN이라는 그 케이블 TV에서 네. 금년도에 가봐야 될 대표적인 세계 관광지를 갖다가 7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그렇군요. 첫 번째로 선정이 됐고요. 그 첫 번째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아닙니까? 실제로 서열을 매긴 거예요. 서열을 매겨갖고 저희가 그거 제일 대단하네. 먼저 이제 그 소개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쪽에서. 대단하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 네. 또 미국의 여행 잡지 로니 플래닛이라는 잡지에서도 금년도에 해야 할 일 10가지를 또 이제 선정을 했는데 네. 그 중에 또 하나, 그건 뭐 서열을 매긴 건 아닙니다만은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수 세계 박람회는 세계인들이 관심이 갖는 네.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유럽 쪽, 미국 쪽에서도 많은 세계인들이 와주셨으면 합니다만은 인접 국가인 무엇보다도 중국하고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특히 중국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성장이 놀랍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해외 여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중국 분들이. 그래서 네. 중국 분들이 많이 우리 박람회장을 찾아주실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후원 기업 지금 유치 상황이 좀 궁금해요. 국내 국외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좀 와서 이 큰 행사를 후원을 하는지, 혹시 해외 기업 쪽은 없는지 그런 점을 좀 한번 조직위원회 활동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 박람회는 지금 62개 기관에서 410명이 파견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60개 기관에서 와 있으니까 야 저거 제대로 일이 돌아가겠느냐, 오합지졸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있겠죠. 강도서 위원장님의 리더십 아래 네. 저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갖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박람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을 군데가 없다. 62개 총리실을 비롯해서 네. 뭐 온갖 정부기관 또 뭐 연구기관 이렇게 하고 62개 기관들이 네.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또 이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가면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박람회라는 게 순수하게 정부 예산만 갖고 이렇게는 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요.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가 2조 1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총사업비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국가 재정에서는 이제 3분의 1 정도를 갖다가 이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민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자 유치한 게 뭐냐면은 박람회 기간 중에 이제 종사자들이 머물러야 될 숙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올림픽 대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그 엑스포 타운을 갖다가 LH 공사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박람회는 또 해양 박람회니까 당연히 거기 이제 아쿠아리움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 아쿠아리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6,000톤 규모의 이제 아쿠아리움을 짓고 있고 3만 종 이상의 그 바다 생물이 거기 이제 아쿠아리움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아쿠아리움에 이제 그 하나 쪽에서 들어와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박람회장 내 여수에 여러 가지 이제 고급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VIP용 이제 숙박시설을 박람회장 옆에 마련했는데 오동도가 보이는 아주 좋은 위치에 마련했는데 엠블 호텔이라고 대명에서 와서 이제 그 호텔을 310실 규모의 호텔을 VIP용 호텔을 이제 거의 다 적고 내장 공사만 하면 이제 박람회 개최 전에 이제 그 다 오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자 사업이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면은 입장권 판매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이런 그 수익 사업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3분의 1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저희 박람회를 갖다가 후원을 해주셔갖고 26개의 그 기업들이 저희 여수 세계 박람회를 공식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후원은행도 이제 기업은행, 광주은행 같은 후원은행도 들어가 있고 네. 현대자동차라든지 또는 이제 GX 칼텍스 또 롯데 같은 또 이런 그 대기업들도 있고 또 외국 기업들도 있습니다. 제록스라든지 크리스티라고 이제 영상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 또 외국 기업들도 있고 그래갖고 많은 기업들이 또 저희를 후원해주고 계셔갖고 저희가 차질 없이 네.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여러 기업들의 참여로 민자도 끌어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금 문제는 큰 문제는 없나요? 그동안 그 정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박람회를 갖다가 준비했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2조 1천억을 갖다가 민자 재정 또 수익 사업을 통해서 원활하게 조달하고 있고요. 특히 사실 간접 투자된 비용, 서울에서 엑스포장까지 편하게 오시도록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속도로도 만들고 또 목포에서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부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광양에서 막바로 이제 여수 엑스포장으로 오도록 세계에서 제일 큰 현수교인 이수신 대교를 또 만들고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를 갖다가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10조가 그동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에서 거의 12조 가까운 돈을 갖다가 아유. 보조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는 박람회를 꼭 성공을 시키고 또 사후에도 박람회가 끝난 다음에도 남해안 썬벨트의 중심 지역 여수가 네. 돼갖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총장님 공정률이라 그럴까요? 종합 공정률 뭐 예. 90 몇 프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또 일부 언론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아직 현장 기자들이 가보니까는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각 공정별로 뭐 건축물별 공사 현황 같은 걸 조금 그런 걸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건축 공정률이 전체적으로 볼 때 93%입니다. 93대. 근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와서 보면은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이제 기업관 같은 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네. 아직 공정률이 그거는 개별 기업관으로 볼 때는 이제 30%, 40%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쪽을 보실 때는 어떻게 종합 공정률이 93%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은 전체적인 거를 보기 때문에 93%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기업관들은 그 건물 시공 자체를 늦게 시작했습니다만은 임시 건물로 다 짓습니다. 기업관들은. 왜 그러냐면 저희는 대전 박람회 때와는 달리 일부는 연구시설물로 나누지만은 기업관 같은 것들은 다 임시시설물로 줘갖고 네. 박람회가 끝나면은 다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전 박람회에서 얻은 저희가 이제 교훈을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임시시설로 짓기 때문에 철골조로 최근에는 건물들이 짓다 보니까 금방 건물들이 이제 완공이 되고 전시물은 따로 다 외부에서 만들어갖고 나중에 이제 설치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주요 건설 시설 공사는 이번 달 말이면 다 끝납니다. 그렇군요. 2월 말이면 다 끝나고 조경도 2월 말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말까지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착이 되고 회장을 갖다가 운영하려면 식당도 있어야 되고 편의시설, 뭐 우체국, 은행, 뭐 화장실,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완벽하게 3월 말이면 다 이제 준비가 끝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뭐 3달도 안 남아서 아무튼 마무리 공정을 잘 해서 뭐, 그런 하드웨어, 인프라가 잘 못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하여튼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랄 거고. 이제 우리가 흔히 행사가 큰 게 있으면 늘 경제 파급 효과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좀 뜬구름 같은 얘기라서 뭐, 예. 또 조금 하여튼 그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쪽에서는 터무니없는 이 경제 파급 효과로다가 뭐 월드컵도 그랬고 사실 그랬어요. 올림픽도 그랬고. 경제 파급 효과를 어떻게 추정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연구원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때는 실제로 그럴까 하는 또 신뢰성에 의문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말씀인데 우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숫자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를 그러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숫자적으로 볼 때는 뭐 생산 유발 효과가 12조고 또 고용 창출 효과가 8,000명이고 이렇게 뭐 나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저희 여수 엑스포 현장에는 하루하루 매일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한 5천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은 또 이제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박람회 기간 중에도 상시적으로 박람회 현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뭐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운영이라든지 회장 운영 이런 분들이 17,000명이 93일 동안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화력이 잘 돼갖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당장보다도. 저희 그 강동석 위원장님이나 저희 조직위원회 직원들은 8월 12일 날 박람회가 끝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갖다가 정비를 해갖고 네. 재오픈하려고 합니다. 왜 재오픈하냐면은 박람회장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중요한 시설들이 비고라든지 EDG라든지 스카이타워라든지 이런 중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연구시설물로 남는 것들이죠. 네. 이것들은 건물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아야지 그 생명이 더 아름다운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시설물도 빠른 시간 내에 그 점검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오픈해갖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네. 남해안 썬벨트의 또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이 여수 세계 박람회를 통해 갖고 여수의 그 도시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는 거, 또 국가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는 이런 경제적으로 계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그 효과가 엄청나리라고 이렇게 저는 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여튼 다 함께 이제 가져봐야 되겠죠. 그 총장님 엑스포 기간 중에 여수 선언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죠?
이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게 이제 1973년에 스톡홀름 선언을 통해서 이제 환경 문제가 인류한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선언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해양을 주제로 하는 해양 엑스포고 또 해양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라든지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구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해양이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가 이번 여수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이 문제를 인류가 공동으로 같이 관심을 갖고 이제 접근해야겠다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세계에 이제 던지자 이런 화두를 던지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여수 선언을 만들게 됐는데요. 세계 박람회 역사상 저희가 이제 처음입니다. 이런 선언문을 채택한 거는 처음인데 이 선언문을 갖다가 선언문의 내용도 좋아야 되고 또 인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줘 갖고 계속 이 선언문이 앞으로도 이제 이게 언급이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이 정신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계의 유명한 해양 분야의 그 석각도 이런 분들한테 그 계속 상의를 해가고 그러면서 지금 선언을 갖다가 가다듬었고요. 그런 거를 이제 각 참가국들한테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갖고 저희가 이제 폐막식 날 그럼 지금 작업을 하는 중이군요.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이제 됐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절차가 남은 거죠. 이제 각국에 이제 승인을 받는다든지 조금 여러 가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남은데 그래갖고 마지막 8월 10일 날 폐막식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모시고 반 총장이 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또 이제 남태평양에 보면은 그 지구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갖고 이제 해면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사라지는 국가도 있거든요. 그 국가의 그 정상을 모시고 얼마나 이게 해양이 중요한지를 갖다가 얼마 전에 TV에서 저도 봤어요. 나라가 하나 없어지는 나라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됩니다. 그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예. 아무튼 그 해양에 관한 그 우리나라가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좀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잡았으면 참 좋겠네요. 우리나라가 해양 쪽에서는 굉장히 강국입니다. 조선 쪽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굉장히 강국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뭐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양 5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 세계 박람회를 계기로 또 해양에 대한 투자, 관심,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이 늘어나갖고 또 해양 5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여수 세계 박람회를 보시고자 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여수 박람회 볼거리를 좀 총장님 안내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뭐 비고라는 말을 썼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비고라는 시설인가요? 이게 시설 이름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설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마침 여기 지금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박람회장 조감도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여기 바로 있네요. 비고라는 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비고 좀 설명을 한번 그 조감도에 나와 있는 걸 위주로 한번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저희 여수 세계 박람회에 크게 이제 3대 히트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비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게 비고가 아니라 빅오네요, 그렇죠? 예, 빅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는 오션, 오션 이제 해양을 뜻하는 그렇군요. 그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여수 앞바다에 과거에 이제 이렇게 방파제 비슷한 게 저 앞쪽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방파제를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호수를 만든 호수, 거죠. 축구장 한 50배 정도 되는 규모의 저게 이렇게 축구장 50배예요? 그렇습니다. 축구장이 한 50배 면적되는 거에 이제 호수를 이렇게 만들고 그 앞에 O자형의 높이 한 40m 정도 되는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동그란. 네, 네. 그래서 요 O자형의 호수 모양도 물을 포함한 이 공간 일대가 다 이제 그 비고 구간이라 그렇습니다만 네. 특히 동그랗게 O자형 구조물로 선 게 이제 저기가 이제 특징이 있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O자형 구조물 앞에는 네.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분수가 150m에 이르는 분수가 바닷물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분수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 앞쪽에는 해상 부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저 비고 O자 구조물에서는 멀티미디어 쇼가 열리게 되는데 네, 네. 멀티미디어 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워터 스크린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이제 그 영상이 뜨기도 하고요.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화염이 분출이 되기도 하고 물이 나오기도 하고 안개가 나오기도 하고 레이저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O자 구조물의 그 바깥쪽에 이게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150m에 이르는 분수가 있는데 가장 높이 올라가는 슈터가 한 100m까지 올라갑니다. 100m까지 올라가는 이게 해상 분수가 쭉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멀티미디어 쇼라든지 해상 분수가 라스베가스에 미국 라스베가스의 벨라지 호텔 같은데 이제 있긴 있는데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크고 바닷물을 이용해서 해상 분수 쇼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환상적인 이 한여름 밤에 환상적인 이 쇼가 저기서 벌어지고 그 앞에 이제 해상 부대가 있는데요. 그 해상 부대에 한 500명,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해상 부대인데 일종의 저게 배입니다. 네. 근데 어떤 배냐면은 저 배가 썰물이 올 때나 밀물이 올 때나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는데 네. 더 재밌는 거는 기계 장치에서 바닷물 속으로 20cm까지 잠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여름 밤에 공연을 하는데 바닷물 위를 갖다가 떠다니는 듯한 공연 같은 게 가능한 거죠. 물 속으로 이렇게 이제 잠기게 되니까. 또 500명 정도 되는 관람객들이 밤에 나갔고 DJ 댄스쇼 같은 걸 할 때 네, 네. 바닷물 속에서 우리가 댄스도 출 수 있고 이런 아주 환상적인 공연이 그러게요. 그 저기 비고에서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 히트 콘텐츠로는 가장 큰 전시관이 이제 국제관입니다. 국제관은 106개국의 이제 그 전시관 노릇을 하게 되는 게 국제관인데 코엑스의 4배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국제관을 가로지르는 그 도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 거리가 217m 정도 되고 위에 그 217m 길이에다가 폭 30m에 이르는 그 거리를 LED 전광판으로 깔아놓습니다. 네. 일종의 뭐 영화관이죠. 일종의 걸어가면서 보는 영화관. 그러게요. 뭐 전자 화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영상물들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심청전 얘기도 나오고 또 인어 공주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쭉 흘러가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관람객들하고 이제 이 영상물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래가 한 마리, 꿈의 고래라 우리는 하는데 고래가 한 마리 이렇게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고래에다가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갖고 있는, 휴대폰에 갖고 있는 영상물을 갖다가 그 고래에다가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송을 하면 자기 사진 또는 자기 가족 사진들이 고래에 이제 딱딱 이렇게 가서 이제 붙게 되겠죠. 고래 몸에. 그러면은 많은 관람객들이 그 사진을 올려보내면은 고래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217m를 갖다가 헤엄을 쳐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막 그냥 저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을 하다가 좀 요걸 보니까 대충 감이 오는데 우리나라가 IT는 뭐 강국이죠. 강국이라서 아마 어느 나라보다 이런 거는 참 잘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총장님 3대 아까 3대 시설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쪽 끝에 있는 스카이 타워가 빠졌는데 그거는 간단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게 이제 과거 이제 이 여수항에 있었던 시멘트 저장고였습니다. 아, 기존 있던 시설이군요. 예, 근데 네. 그거를 갖다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산업시대의 유물을 갖고 어떻게 현대적인 조형물로 탄생을 네, 시켜보자 그래갖고 하프 모양의 이제 그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었는데요. 저 파이프 오르간이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 등재된 이유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고 가장 멀리까지 소리가 나가는 소리가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라 그래서 등재가 돼갖고 새로운 조형물로 탄생되는데 앞으로 아마 여수 일대에서 박람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명물이 아마 되겠네요. 명물이 되고 결혼식 장소로서 각광을 받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 행진곡을 저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하고 맨 꼭대기에는 전망대 식당을 이제 나중에 만들 계획을 있거든요. 자, 이제 이런 그 아주 환상적인 시설을 보러 가기 위해서 이 많은 유동인구들이 서울에서도 갈 거고 각 예. 지방 팔도에서 갈 텐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예. 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숙박시설이 여수 내에서는 뭐 수용 인원의 뭐 30%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이 숙박시설과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가다가 또 그냥 길 막혀가지고 중간에서 그냥 에이 막 이러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그런 걱정이 돼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도 가장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분야가 바로 말씀해 주신 네. 숙박하고 교통 대책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에는 한 30% 정도의 수용시설밖에 없습니다만은 여수가 인구 30만의 도시고 또 저 숙박시설 같은 건 사실은 이제 민자로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인데 또 나중에 너무 시설이 많이 들어서 또 과잉시설 문제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는 뭐냐면은 2시간권 숙박 번역까지를 다 저희가 이제 지정 숙박업소로 지정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시간 내로 하면은 광주에서 사실은 여수 엑스포장까지 1시간 10분이면 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네.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여수 엑스포로 오시겠다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남해안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당일치기로 이렇게 오시지만은 그럴 수 있죠. 수도권이나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1박 2일, 2박 3일, 뭐 3박 4일 안 이런 할 수 분들이 없죠. 많으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안 할 수 그러면 없죠. 이제 그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광주나 부산이나 이렇게 오셔갖고 아침에 광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7시 아침에 호텔에서 식사하시고 8시에 출발하시면 1시간 10분이면 엑스포장까지 오십니다. 그럼 셔틀버스들을 다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숙박권을 갖다가 2시간까지 이렇게 넓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남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숙박업소보다 객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합니다만은 그래도 난 여수에서 자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템플 스테이, 처치 스테이, 민박, 그 다음에 캠핑촌, 또 어촌 체험마을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꼭 뭐 호텔에서 나는 꼭 호텔에서 자야겠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호텔이 아니고 이 한여름 밤을 갖다가 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내가 텐트도 치고 한번 잡아야겠다 우리 가족들하고 이런 분들은 충분히 그런 또 남해안의 정치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프, 예, 그런 또 인, 이제 네네. 교통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갖고 광역교통망은 굉장히 지금 다 이제 정비가 됐습니다. 이제 KTX 기차 타시면 2시간 50분이면은 이제 여수역까지 오시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승용차로 오시더라도 이제 굉장히 수도권에서 3시간, 목포 광주 쪽에서 2시간, 부산에서 2시간대, 목포 광주 쪽에서 뭐 1시간 반대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문제는 승용차로 이분들이 다 오셨을 때 정작 이제 여수 그 시내 쪽에 이제 도로가 작다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교통 그렇죠.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돼갖고 저희가 여수 외곽에 곳곳에다가 이제 대규모 환승 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환승 주차장을 져갖고 환승 주차장까지 오시면은 환승 주차장에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가셨다가 나중에 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난 박람회장까지 갔는데 그래도 박람회장 근처에 있는 여수시에 가서 좀 관광도 하고 또 맛있는 또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 환승 주차장에 하면 그게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박람회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입장객들을 하루에 한 번씩 여수 시내를 나갈 수 있게 네. 이렇게 허용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잠깐 나가셔서 이제 식사도 드시고 오시고 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저기 여수 엑스포뿐만이 아니고 요거를 이제 관광 자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예. 부가가치를 좀 올려야 되겠는데 그렇죠? 예. 이 주변 관광 전략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다도와 이 환상적인 예. 그 남해 멋있는 그런 것과 뭐 주변에 얼마든지 우리 그 좋은 관광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관광 전략이라고 할까요? 요 엑스포 참관 인원들을 어떻게 관광 상품화를 해서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수 시내에도 네. 오동도라든지 진난가라든지 여자만 갯벌이라든지 이렇게 볼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람회 오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갔다 오실 수 있게 하고 그 기간 중에 여수 시내에 있는 모든 시내 버스는 무료로 다 운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편하게 갔다 오실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수 외에도 그 주변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면요. 남도의 관광지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계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광 코스를 갖다가 73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73개의 관광 코스가 저희 그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물론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네. 관광 책자도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시는 이런 그 손님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또 박람회장 내에 또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계 관광, 네. 또 쇼핑 이런 걸 통해서 편리하게 관광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거기 저 여수 주변에 무슨 저 진도 이런 어딥니까 예. 통영 이런데 예. 다 갔다 오게 하면은 그 관광 수입이 적지 않을 텐데. 하여튼 그런 그렇습니다. 지자체들하고 좀 잘 협력을 하셔가지고. 부산에서 목포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럼요. 그런 그 관광 벨트를 정말 맞아요.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동쪽 끝에는 부산, 서쪽 끝에는 목포. 이 그렇습니다. 벨트 이 전체를 관광자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기대가 되겠습니까? 자, 시민들이 열심히 여수 시민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죠. 뭐 SNS를 이용해서 이 서포터들도 있다고 얘기도 좀 들었어요. 대학생 서포터들도 있고 봉사단이죠. 예. 저희 여수 엑스포 서포터즈 1,300명이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여수 시민께서도 네. 청결, 질서, 봉사 이런 그 시민 운동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고 네. 있어갖고 여러 가지 준비가 여수시와의 원만한 협조하에서 아주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 하나 남은 게 박람회장 아까도 뭐 중간중간에 말씀 나오셨지만은 이 시설물 나중에 이거 어떻게 활용하느냐 방법 이거를 조직위원회 측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이거 그냥 이 시설 그냥 용도 폐기하는 그런 뭐 그렇게까지는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라든가요 활용 방향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는 이제 그 과거의 사례를 갖다가 교훈으로 삼아갔고요. 이번에 애초부터 이제 박람회를 건물을 시공할 때부터 연구 건물과 임시 건물로 이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계속 남아갖고 박람회의 중요한 그 관광자원, 여수 남해안 썬벨트의 중요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것들은 남깁니다. 바다 위에 진 주재관, 비고, EDG 스트리트, 스카이타워, 한국가 이런 중요 건물들은 다 남아서 계속 막바로 활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너무 과잉 시설들이 남아 있으면은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또는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은 임시 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새로운 해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해양 복합 레저 판매 센터라든지 또 해양 연구단지라든지 또 해양 레저 스포츠 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유치하기 위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보다 그 정밀한 실행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앞으로 해외 홍보 남은 기간 더 많이 좀 해야 되겠고요. 마무리 공정 같은 것도 또 깔끔히 해야 되겠고. 하여튼 잘 마무리를 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전해드리고 끝으로 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혹은 국민 여러분한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면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죠. 예, 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희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진짜 세밀하게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관람하시는 관람객들이 감동을 느끼시고 또 편리함을 느끼는 그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에 여름 휴가는 여수를 꼭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 박람회장을 꼭 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매우 좋은 볼거리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할 겁니다. 뭐 볼거리보다도 아무튼 이 여수박람회를 계기로 아까 우리 경제 파급 효과도 얘기를 했는데 좀 우리 경제가 또 한 단계 이렇게 레벨 업이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국격 말씀하셨죠. 브랜드 가치가 좀 올라갔으면 아주 뭐 더 하려고 좋겠죠. 오늘 하여튼 긴 시간 총장님 인터뷰 고맙고요. 앞으로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